자, 노자의 사상을 이어가는 장자에 대해서 볼 겁니다. 노자가 이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비해서 장자는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정신적으로 무엇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지향점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가 얘기하는 거는 노자가 이야기하는 거의 비교점이나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네 둘이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뭐가 있었어요? 유교에서 공자랑 맹자랑 합쳐가지고 유교로 보고, 순자도 유교긴 하지만 공자랑 맹자랑 순자랑 차이점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차이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 계승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이나 수양법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자는 노자가 얘기한 이 도라는 거, 이게 만물에 내재한다고 봤습니다. 내재한다고. 누군가 장자한테 묻습니다. 이 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장자는 얘기합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냐니까요? 오늘 아침에 대변을 보셨죠? 대변에도 있습니다. 진짜 대변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싼, 여태까지 싼 똥, 오줌 다 뭐가 들어있다? 도가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변기물 내리기 전에 여기 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녕 하시면서 굿바이죠 하시면서 물을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만큼 모든 만물에 도라는 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만물의 근원이자 그 법칙이 되는 거니까 만물에 내재해 있으면서도 그 만물의 근본적인 존재가 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도에 따라 우리가 살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춘추전국 시대에 끊임없이 나라를 더 크게 하려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고지전? 못 보셨어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뭐냐면요, 1950년에 6월 25일에 뭐가 터졌어요?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터졌죠. 그렇죠? 내가 방금 6월 25일을 하지 않았니? 5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6월 25일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3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 종전 선언을 딱 했어. 근데 종전 선언을 딱 해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서로 막 총 쏘고 죽이고 했던 북한군이랑 남한군 병사들이 이제 종전 선언이 나왔으니까 서로 악수를 하고 딱 떠나요. 떠나려고 하는데 지령이 딱 내려온 거야. 종전 선언은 다음날 12시까지다. 그럼 뭐야? 이 고지를 먹으면 자신의 영토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잖아. 남한의 영토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북한의 영토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악수까지 하고 다신 볼지 말고 잘 살아라 했던 북한군이랑 남한군 병사들이 싸워요. 다시금.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백마고지라는 데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이걸 언제 자주 틀어주냐면 그 예비군 가면 자주 틀어줘요. 예비군 가면은 정신훈련 교육이라는 게 있어. 줄여서 정훈교육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고지전 틀어주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뭐 합시다 하는데, 그래요. 군대 얘기하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만물에 내재해 있대요. 이 만물에 내재해 있는데 이 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에서 나온 게 이 네 가지입니다. 쌤, 자망 외워야 돼요? 심지 외워야 돼요? 재물 외워야 돼요? 소유유 외워야 돼요? 외우시면 좋겠죠. 외우면 너무 좋죠. 왜냐면 이 키워드가 그대로 선지에 등장하니까. 근데 그냥 외우면 우리가 외워지지 않습니다.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요 옆에 요 방법들까지 같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이 수양법에 맞춰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우리는 수양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수양법. 자, 우리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면 되는데 너가 아는 거, 해본 거, 배운 거, 그게 다 기준이 돼가지고 편견이 돼서 끊임없이 만물을 분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똥을 계속 똥 얘기하면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똥을 만져본 적 있어요?
아니요. 손으로? 아니 그러니까 강아지. 아. 전 강아지를 키웠으니까 강아지 똥을 만지잖아요, 그렇죠? 혹은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제 베개 왼쪽에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한번 된장 바르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오늘 강아지 이름 밍밍이었어요. 오늘 밍밍이 마지막 날이니까 엄마 인사하고 나 엄마 일단 물 좀 끓여봐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똥을 직접 만지려고 안 하잖아요. 왜? 왜 안 해? 더러워서. 우리가 알아. 배우고 있는 게 있어. 근데 그렇게 분별하지 말라는 거야. 똥이랑 너네들은 똑같아. 라는 거야. 말이 좀 이상한데 너네랑 지나다니는 잡초 하나랑 생명의 그 우열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가 죽는 거, 강아지가 돼지가 죽는 거, 아니면은 뭐 잡초가 죽는 거, 아니면 똥은 죽을 수가 없네. 사람이 죽는 거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일단은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일단 너네 앉아. 좌요. 좌자가 앉다는 뜻이거든요. 앉아. 그리고 망이 있는다는 뜻이에요. 망이 있는다는 뜻이에요. 앉아서 잊으래요. 뭘 잊어? 기준을 잊어. 분별을 잊어. 그리고 두 번째, 심재라는 건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잊어. 그리고 비워.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우면 그러면 만물이 가지런해집니다. 가지런해진다는 게 뭐야?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거야. 만물을 평등하게. 만물을 규범과 제도 같은 걸로 뭐 12가 뭐였어요? 옳고 그름이죠. 선하고 악한 거를 분별하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깨맞춰야 되는 기준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끊임없이 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 없는 그 인위적인 노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잊었어요. 비유래요. 비우면 어떻게 된대요? 평등하게 된대요. 자, 평등하게 되면요. 누가 나를 구속하는 건 아닐지라도 내가 스스로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면 휴대폰 있으면 화장실 못 가잖아요. 없으면. 그치? 휴대폰 없으면 화장실 못 가. 또 에어팟 없으면 버스 못 타지 않아요? 그렇죠? 휴대폰 배터리 1% 남았어. 근데 너네들 집 가려면 1시간 반 남았어. 어떻게? 보조 배터리 사. 요즘 편의점에서 팔려. 네. 그렇게 구속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러려면 막 성공한 삶, 행복한 삶 이런 거를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우등생이 되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려면 또 뭐 얼굴에 뭐 눈은 이래야 되고 코는 이래야 되고 입은 저래야 되고 저 몸매는 이래야 되고 뭐야 나오실래요? 몸매는 이래야 되고 몇 킬로가 넘으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저는 제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요 하지 마. 와. 편집 좀 잡고 갈게요. 와. 자, 이런 많은 기준들에 나를 끊임없이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막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 왜 해? 그러니까 왜 할까? 와. 인생 너무 힘들다. 자,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게 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외부 기준에 맞춰가는 삶이에요. 교실 안에 들어가면 여기도 보면요. 뭐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또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또 술을 좋아하는 애도 있고 또 뭐 다른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뭐 신기하지만 뭐 이상하게도 수학 문제 푸는 애들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그치? 왜? 멋있지 않아? 그런 애들 보면 딱 메탈 시계 딱 차고 안경 끼고. 자,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각자 고유하게 타고난 특성들이 있단 말이야. 특성, 본투비, 본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거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도가 입장에서 보면요, 얘는 그거를 존중해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존중해줘요. 그것을
순성순물 자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뜻을 적어드리면요. 태어났을 때 자기의 성리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과목 이름이 뭐예요? 생활과 윤리잖아요, 그렇죠? 생활과 윤리이기 때문에 이걸 현실 문제에서 해봅시다. 지금 제 친한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래. 형님 요즘 코인 완전 불장이던데 형님 많이 괜찮으세요? 물론 제 계좌는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박살내요. 나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은 멀쩡한데 차가 반파가 되어버렸다.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 소나타 한 대 값이 날아가 버렸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장자 입장에서는요, 코인을 좋게 볼까 안 좋게 볼까? 안 좋게요. 왜요? 태어났을 때 분수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네가 그냥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가난한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장자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노자는 너네들이 스펙업을 하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 그게 뭘 일으켜? 분별하고 차별을 일으켜서 투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노자가 얘기하는 거, 장자가 얘기하는 거, 이게 약간 욜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잊었어요, 비웠어요, 평등해졌어요. 뭐가? 만물이 평등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고유한 순성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억압되지 않고 자유를 얻게 돼. 다시 설명드릴게요. 앉아요, 잊어요. 너네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기준을 잊어요. 그러면 마음이 비워져요. 그쵸? 마음을 비우게 되면요, 평등을 얻을 수 있어요. 요 과정이 좀 이해가 안 가. 쌤, 마음을 비웠는데 어떻게 평등해요? 너네가 기준이 없으면 인간이랑 동식물이랑 비교하는 기준이 없으면 다 평등해질 거냐, 그치? 너네 집에 있는 뽀삐랑 뭐가 달라? 걔는 네 발로 걷고 말을 하지 못하고 똥을 아무 데나 싸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충분히 야 너도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을 없애면요, 만물이 평등해져요. 만물이 평등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기준에 억압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그게 자유예요. 요 네 가지가 장자가 얘기하는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이 도를 따르기 위한 수양법입니다. 요 네 가지는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요 네 가지 생각보다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져 머리에. 망만 외우면 되죠. 심만 외우면 되죠. 재물이라는 단어를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평등이라는 단어까지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소요유 좀 특이해가지고 잘 외워져요. 네. 문제를 풀다 보면 잘 외워집니다. 자,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요 내용입니다. 좌망, 심재, 재물, 그리고 소요유.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우리가 여유 있고 한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산책 좋아하세요? 산책? 안 좋아해? 그 여고 가면 회전초밥 돌잖아. 밥 먹으면. 진짜요? 밥 먹으면 운동장 있으면 저 교생 실습 3일 나갔거든요. 3일이 뭐냐면 교생 실습이 짧아져가지고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아무튼 여고 보면요, 이렇게 회전초밥에 운동장에. 몰라, 얘네 왜 도는지 몰라. 아니, 얘기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냥 돌아. 네. 쑥 돌아. 왜 돌아? 얘기하려고. 앉아서 얘기하면 되잖아. 얘기하면서 뭐 소화시키면서. 그렇지, 소화시키면 되는데, 야,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리고 인원도 제각각이야. 봐봐, 2명이야. 그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 3명이야. 아, 3명까지는 괜찮아. 야, 4명도 갑자기 나란히 걸어가. 팔짱을 끼고 4명이서. 그렇지 않아? 아, 근데 여고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남녀공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게 있죠.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3학년 오빠들의 허벅지를 구경하기. 저 같은 경우에는 1,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봤어요. 자, 편집 좀 잡아야죠. 자, 뭐 그래? 자, 여러분들이 걷는 동안이 산책 좋아해? 안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뭐 살 빼야 돼 이렇게 걷는 거 안 좋아한다는 거야. 왜? why? 살 빼야 돼 이런 거는 뭐 어떤 목적을 갖고 걷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나 잠 깨려고 걸어야 돼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소유에 비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간 남았네 좀 걸어볼까? 해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걸어본 그 상태가 소요유랍니다. 그 상태를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다, 만족한다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만족하는 거.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행복해서 웃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웃잖아요. 그냥 막 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그러잖아요. 부럽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금 타임어택이라서. 자, 그래서 자망, 심재, 재물, 소유유는 장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위한 수양의 방법이자, 다시 얘기하면 이상적인 경지예요. 적어드릴게요. 수양법이자 이상적인 경지입니다. 이상적인 경지. 어떻게 해야 된다. 앉아서 잊어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평등하게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이상적 경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얘네는 분별이랑 차별을 한다? 아니야. 분별이랑 차별을 초월한다. 초월이란 키워드가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초월이란 게 뭐예요? 넘어선다는 거죠. 분별이랑 차별을 하지 않고 넘어선다. 자, 요 4가지를 하면요, 우리는 무슨 경지를 얻을 수가 있어? 성인의 경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신인, 지인, 진인, 천인이라는 경지를 얻을 수가 있어. 이것 뜻은요,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어떤 인이 나오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만 하셔도 돼요. 성인이든 신인이든 지인이든 진인이든 천인이든 간에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백성들, 뭐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경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나중 되면 생명윤리를 배워요. 생명윤리. 생명윤리가 뭐냐면 죽음과 삶에 대한 거야. 자, 근데 생각해봐. 유교는 죽음을 애도해 안 해? 해요. 애도하죠. 제사 지내잖아. 그쵸? 절하고 막 향 피우고 찰 지나고 술 뿌리고 하잖아. 근데 장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친구 아내가 죽었어. 아내가 죽어서 갔는데 친구가 막 슬퍼하고 있었겠지, 그치? 친구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해? 너 왜 슬퍼해? 하는 거예요. 장자 개꼬였는데요. 그렇지. 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장자에게 있어서 인간이라는 건 뭐야? 그냥 도라는 거의 응축이야. 그리고 이게 흩어지는 것도 뭐야?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야.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슬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죽음이라는 건 슬퍼할 필요가 없다. 개의 죽음, 소의 죽음, 돼지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린 슬퍼할 필요가 없어 라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도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보통 애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보통 이런 얘기잖아.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현생에 집중하자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슬퍼하지 말라. 나중에 생명윤리할 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죽음은 슬퍼. 그 슬픔에 대해서 막 그걸 비판해요.
장자가.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나아가서 요 유교, 순자, 도교 요게 이 표가 되게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문제 우리가 여태까지 문제를 많이 봐왔지만 여기서 갑자기 갑 나오고 여기서 을 나오고 얘가 얘한테 비판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볼게요. 유교라는 건요, 하늘은 뭐야? 도덕적 본성을 가진 존재이자 인격적인 존재야.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여하는 게 하늘이야. 그에 비해서 순자는, 하늘은 도덕적이야? 인격적이야? 아니야. 그냥 순자도 자연현상이라고 봤어. 그래서 인간이랑 하늘을 나눠서 본다. 근데 유교 같은 경우는 하늘이랑 인간을 합쳐야 된다고 했죠. 전인하늘이. 그쵸? 자, 비교해 볼게요. 얘랑 얘랑 다르죠? 얘랑 얘랑 같습니다. 도가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란 건 뭐야? 그냥 자연현상이야. 도덕적인 게 아니야. 자, 유교에서 얘기했습니다. 천명이 있어요, 천도가 있어요, 천리가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하늘이 준 이름, 하늘이 준 도, 해야 될 거, 하늘이 준 이치, 그거에 맞게 우리가 본성을 갖고 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따른 도랑 덕이 있어요. 도랑 덕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얘기하는, 유교가 얘기하는 도는 뭐예요? 우리가 수양을 하자는 거잖아. 수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수양을 해서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 라는 게 도고요. 덕도 마찬가지죠.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감각적 경험과 지식과 언어를 쌓아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덕이었어요. 인의랑 인예가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이었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 어려워요. 이걸 펴놓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지 쉬워집니다. 자, 유교에서는요, 사덕을 얘기했어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인의 예지는. 왜냐면 인 나오고 의 나오고 예 나오고 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씩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수양은 어떻게 한다? 본성을 유지해야 된다. 맹자가 얘기했죠. 우리의 본성은 착해, 악해. 맹자가 얘기한 거. 착해. 성선설이었어요, 맹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자는 게 유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교는 어땠어요? 도가는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은.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자연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무의자유입니다. 자, 순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랑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수양을 해야 된대요. 근데 얘기합니다. 도가는 이제부터 따기 시작해요. 뭐라고? 순자 보고는 너 인위적이야. 되게 인위적이야. 유유하고 까요. 유교한테는, 공자 맹자한테는 너 지금 얘기하는 거 하덕이야 라고 까요. 그에 비해서 우리 장자가 얘기하는, 노자가 얘기하는 도라는 거는 상덕이야. 오케이? 그래요.